아버지, 그토록 믿던 그 사람이 이겁니까? 두 분의 노후 자금을 그렇게...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여보, 내가 그렇게도 걱정하며 말했잖아요. 안녕하세요. 노년덱서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72세의 김성수는 매일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동네 공원으로 향했다. 은퇴한 지 벌써 7년, 하지만 그의 하루는 여전히 규칙적이었다. 공원 한쪽 모서리에 자리한 오래된 벤치는 이제 그만의 자리가 되어버렸고, 아침 운동을 나온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면 자연스레 이야기꽃이 피어났다. 나는 말이야, 평생 정직하게 살았어요. 교사로 35년, 한 번도 떳떳하지 못한 일 안 했다고. 성수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동네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다. 누구나 인정하는 바였다. 김 선생은 정말 모범적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 오전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내 순옥이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곤 했다. 70세의 순옥이는 남편보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신중한 성격이었다. 오늘도 성수가 공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늘어놓자 그녀는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여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너무 믿지만 말고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성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영수만은 다르다니까. 50년을 함께 한 친구야. 영수는 성수와 같은 나이, 같은 동네에서 자란 중마고우였다. 어려서부터 함께 뛰어놀았고 청춘도 함께 보냈으며 이제 노년까지 우정을 이어가고 있는 평생의 친구였다. 성수에게 영수는 단순한 친구를 넘어서 의형제 같은 존재였다. 저녁 무렵 큰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45세의 민호는 회사원으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모님 안부를 꼬박꼬박 챙기는 효자였다. 아버지, 건강 잘 챙기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어떠세요? 우리야 뭐, 늘 그렇지. 아, 내일 영수하고 만날 예정이야. 전화 너머로 민호의 작은 한숨이 들렸지만 성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 친구만큼은 내가 믿을 수 있어. 50년 우정이 어디 가겠나. 전화를 끊고 나서도 성수는 흐뭇한 표정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고 평생의 친구가 있고 효자 아들이 있으니 이보다 더 든든할 게 있을까.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내일 영수를 만나면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성수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했다. 아직 그는 몰랐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평생 정직이라는 신념이 곧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오후, 성수는 동네 입구에 있는 전통 찻집 고향으로 향했다. 영수가 먼저 도착해 있었다. 72세의 영수는 성수와 비슷한 체격이었지만 조금 더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여전히 정겨웠다. 형님, 여기 앉아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안부를 물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치고는 영수가 유독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영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형님, 우리 나이에 은행 이자 받아서 뭐해요? 내 말만 믿고 따라와 봐요. 성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갸웃했다. 영수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요즘은 이렇게 굴려야 돼요. 내가 좋은 투자처 하나 알고 있거든요. 형님 3억 가지고 계신 거 6개월만 맡겨주세요. 영수의 말에 성수는 잠시 침묵했다. 투자라는 단어가 어딘지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앞에 앉은 사람은 50년을 함께한 친구였다. 그 진정성 어린 표정을 보니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였다. 집에 돌아와 성수는 아내 순옥이에게 영수의 제안을 털어놓았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순옥이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노후 자금인데 그런 큰 돈이 위험해요. 순옥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성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했다. 영수 말이야, 평생 나랑 고생한 친구야. 내가 어떻게 의심을 해. 바로 그때 뒷마당에서 빨래를 걷고 있던 이웃 박씨 아주머니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68세의 박씨 아주머니는 동네 소식통이었다.
어디서 들었는지 벌써 영수의 투자 이야기를 알고 있는 듯했다. 아이고, 선생님. 요즘 세상에 누굴 믿어요? 돈 문제는 정말 조심해야 해요. 하지만 성수는 오히려 자존심이 상한 듯 목소리를 높였다. 아주머니는 영수를 모르시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영수만은 다릅니다. 박씨 아주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돌아서는 그녀의 표정에는 나중에 후회하실 텐데 라는 걱정이 역력했다. 성수는 그런 시선들이 못마땅했다. 자신의 판단력을 무엇보다 50년 우정을 의심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했다. 그날 밤 성수는 잠들기 전까지 영수의 말을 되새겼다. 은행에 묶어둔 돈이 별로 늘지도 않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리고 영수라면 50년을 함께한 그 친구라면 믿을만하지 않을까? 성수는 결심을 굳혔다. 내일 다시 영수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3개월이 흘렀다. 처음 한 달은 영수가 종종 안부 전화를 걸어왔다. 잘 되고 있으니까 걱정 말아요, 형님.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다. 성수도 안심했다. 역시 영수였다.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다. 성수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일이 많이 바쁜가 보네. 성수는 스스로를 달랬다.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연락하려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세 번째 달에 접어들자 영수의 전화는 완전히 끊어졌다. 성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며칠을 기다려도 연락이 오지 않자 결국 영수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시내 한 빌딩 3층에 있던 영수의 사무실. 성수가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사무실 문에는 임대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실내는 텅 비어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영수야, 영수! 성수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건물 관리소 직원이 다가왔다. 아저씨, 그분 한 달 전에 야반도주 하셨어요. 임대료도 못 내고 말이에요. 관리소 직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야반도주, 임대료도 못 내고. 성수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50년 친구가 그 영수가 자신을 속였다는 것인가? 내 돈은? 성수는 중얼거리다가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가빠졌다. 시야가 흐려지더니 바닥이 천천히 다가왔다. 아저씨, 아저씨. 관리소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멀어져 갔다. 병원 응급실에서 눈을 뜬 성수. 하얀 천장이 눈에 들어왔고 곧 아내 순옥이의 눈물 젖은 얼굴이 보였다. 그 옆에는 급하게 달려온 아들 민호가 서 있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민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 그토록 믿던 그 사람이 이겁니까? 두 분의 노후 자금을 그렇게... 순옥이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다. 내가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는데, 여보,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내를 바라봤다. 순옥이의 얼굴에는 원망보다는 안타까움이 가득했다. 그 순간 성수는 깨달았다. 자신의 고집이, 자신의 자만이 가족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50년 우정이라고 믿었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일주일 후 퇴원한 성수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동네 분위기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박씨 아주머니를 중심으로 소문은 동네 전체로 퍼져나가 있었다. 며칠 만에 외출한 성수는 그 변화를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동네 상점에 생필품을 사러 갔을 때였다. 평소처럼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안에서 수군거리던 목소리들이 갑자기 멈춰버렸다. 선생님도 참 그 돈 다 날렸다면서요? 아이고, 그런 큰 돈을. 교사 선생님도 속는 세상이네. 성수가 들어서자 사람들은 어색하게 시선을 피했다. 상점 주인은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성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평생 동네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던 자신이 이제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다. 필요한 물건만 급히 사고 상점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수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두 의식하게 되었다. 정말 자신을 보고 수군거리는 건지 아니면 자신의 착각인지 알 수 없었지만 모든 것이 불편했다. 집에 도착하자
아들 민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전 병원에서와는 달리 민호의 표정에는 분노가 역력했다. 참았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듯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노후 자금을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그토록 자랑하던 평생 친구가 이겁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말렸는데도. 순옥이가 급히 나서서 아들을 말렸다. 그만해라. 민호야. 아버지도 충분히 힘들어 하시는데 하지만 민호는 멈추지 않았다. 힘드시긴요. 우리가 더 힘들잖아요. 이제 어떻게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성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들의 말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자신의 고집과 자만 때문에 가족 모두가 어려움에 빠진 것이 사실이었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성수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다. 미안하다고 될 일이에요? 평생 모은 돈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민호가 더 말하려다가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멈췄다. 순옥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성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어둠 속에서 성수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다. 평생 정직하게 살았다는 자부심, 누구보다 믿을 만한 친구가 있다는 자랑,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평생 쌓아온 자존심과 체면이 산산조각 났다. 동네 사람들 앞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고 가족 앞에서는 죄인이 되어버렸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보다 더 절망스러운 순간이 있었던가. 성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 성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옆에서 순옥이가 잠든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평생 정직하게 살면 세상도 정직할 줄 알았다. 하지만 돈 앞에서는 친구도 결국 남이구나. 성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영수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50년을 함께한 그 미소, 진정성 어려 보였던 그 눈빛,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순옥이가 깨어났다. 남편이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던 모양이었다. 여보, 잠을 못 주무셨네요. 순옥이는 남편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성수는 아내의 따뜻한 손길에 위로를 받았다. 당신 미안해. 당신 말을 들을 걸 그랬어. 이제 와서 뭘 미안해해요. 하지만 여보, 이제는 눈물만 흘릴 때가 아니에요. 순옥이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단호함이 있었다. 수소문에서 영수를 찾아보고 필요하면 법적으로라도 대응해야죠. 그냥 포기할 수는 없어요. 성수는 아내를 다시 보게 되었다. 70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이렇게 강인한 면이 있다는 걸 미처 몰랐다. 맞아.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순 없어. 오전 9시 민호가 회사에 반차를 내고 부모님 집으로 왔다. 어제의 분노는 가라앉고 대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려는 의지가 보였다. 아버지, 저도 도와드릴게요. 우선 변호사 상담부터 시작해요. 민호는 이미 인터넷으로 찾아본 정보를 정리해 가지고 있었다. 사기 사건 전담 변호사 연락처도 알아봤고 피해 신고 절차도 확인했어요.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은 세 가족. 성수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다. 자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맙다. 아들아, 아빠가 저지른 일이지만 함께 해줘서.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잖아요,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죠. 그날 오후 세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비록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최소한 신고는 하기로 했다. 다른 피해자들이 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성수는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았다. 절망에 빠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야 선명하게 보였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연대의 힘. 여보, 민호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비록 많은 걸 잃었지만 앞으로 나도 우리 가족을 위해 많이 노력할게. 순옥이와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성수는 깨달았다. 평생의 신뢰도 돈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대응할 용기와 가족의 연대야말로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72세의 늦은 나이에 배운 값비싼 교훈이었지만
그래도 배움에는 때가 없다는 걸 새삼 느꼈다. 이런 현실적이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